그런데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리플과의 소송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진짜 문제는 이더리움이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SEC의 논리적인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더리움을 미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으며 이더리움의 활동을 미국 증권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SEC가 아직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POS 자체가 투자 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청문회에서까지 증언했기 때문에 소송이나 갈등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대비 크립토 마켓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데드캣 바운스이다, 그냥 살짝 오르는 것이다 라는 기대감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FOMC의 기준 금리 발표가 나오게 되죠.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4% 상승한 19,3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3.7% 상승한 1,35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7위의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9.02% 상승한 0.37달러, 8위의 에이다는 1.51% 상승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68%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4%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오늘은 어제 대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았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끝도 없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 발표된 8월 CPI 지수로 인해 이번 FOMC에서 연속 3번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도 감싸고 있죠. 도저히 상승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현 상황 속에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JP모건의 경우는 그럼에도 최근 위험 자산의 가격은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기업 실적 양호, 위험자산 바닥 가깝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JP모건의 글로벌 책임자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경우는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위험자산 주식시장의 바닥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연방준비제도는 계속해서 매파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으로 예정된 FOMC에서 75bp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을 것이며 연준은 2023년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써 강력한 랠리가 예상된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참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한 분석가의 경우는 자산들의 가격이 바닥을 보려면 한참 남았다.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는 최악의 경우는 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왔었는데요. 중단기적인 흐름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크립토 마켓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미 백악관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6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호주에서 또한 비슷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금리 인상의 현 기조가 인하의 기조로 바뀌게 될 때 그동안의 호재들이 폭발하는 시기는 분명히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우리는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불장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은 투자 순위 1위로 뽑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매수 시그널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에서 하나의 리서치가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보다 오히려 전통은행 업계를 더욱 신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미국 투자자 55% 암호화폐보다 전통은행 업계를 더욱 신뢰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웍스가 미국 은행 연합회 ICB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 투자자 71%가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하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가 기관의 규제로 인해 전통은행을 암호화폐 업계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을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35%는 전통은행 업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ICBA의 회장인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의 경우는 정책 입안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에서 국가 안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안전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크립토 마켓은 위험해 보이죠. 현재 고금리 상황 속에서 예적금의 금리는 더욱 높아져 보이며 지금 상황에서 예적금을 드는 것은 매우 안전하며 현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적금으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으며 크립토 마켓의 중단기적인 상승세와 하락세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렸던 오히려 기회라는 것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때, 투자에 대해서 꺼려지는 투자자들이 많을 때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투자의 매력적인 기회가 아니며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웃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이죠. 9월 19일은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하락이 있었지만 의외로 선전했던 리플의 XRP와 같은 코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 1위를 달성하며 490원대에 있던 XRP는 장중 550원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인데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CFTC 위원이 리플사를 방문한 것 그리고 리플사와 SEC의 재판이 약식 판결로 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올랐던 탓일까요? XRP가 현재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간 리플이라고 하면 SEC의 발목이 잡혀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는 코인이라는 인식이 컸는데요. SEC를 검색하면은 이제 연관 검색어로 리플사 또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리플과의 소송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진짜 문제는 이더리움이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 SEC에서 이더리움의 거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미 SEC 이더리움 거래 관할권 주장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디크립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더스캔에 따르면 이더리움 노드의 45.8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SEC는 월요일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SEC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이제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SEC는 발리나에게 전송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밀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브라이언 파이어 이제 켄터키 대학교 법학 교수의 경우는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해서 SEC의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고 말하였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활동을 미국 증권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면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 NFT나 디파이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규제 기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 파이어 교수의 경우는 소장의 내용은 법적 무게를 지니지 않고 발리나에 대한 SEC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특정 문제에 무게를 둘 것 같지 않다. 하지만 SEC의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SEC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해 그들의 비전을 사법 생태계로 가져가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 이러한 SEC의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간만에 좀 이렇게 긴 기사를 좀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축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SEC의 논리적인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더리움을 미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으며 이더리움의 활동을 미국 증권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SEC가 아직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POS 자체가 투자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의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청문회에서 증언까지 했기 때문에 소송이나 갈등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XRP 지지자들의 트윗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상승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딱히 공감이 가거나 정보가 된다는 느낌을 잘 못 받게 됩니다. 물론 항상 상승을 이야기하는 멘탈은 높이 사게 되죠. 다만 이러한 인디안식 기우제의 모습들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XRP의 경우는 단기 투자하기에 좋은 코인이 아니며 그렇다고 또 장기로 들고 있기에도 매력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특히나 2021년 불장에서 2018년의 전 고점을 깨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쉬웠죠. 메이저 코인 중에 이제 유일하게 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2017년부터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홀더이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당장 XRP가 1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XRP를 좋아해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되려면 금의 시총 절반 정도에 도달해야 하며 애플의 3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된다는 말인데 초장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불장까지의 1차 장기, 일단 2021년의 고점인 2,400원대의 절반 수준인 1,200원대를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XRP가 2018년 고점의 절반 수준까지만 2021년 상승했기 때문인데 소송 이슈를 감안해도 현재 가격을 보면 너무 안 오른 것이 또 사실이죠. 1,200원을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는 2,400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고 가야 하는데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뭐 100% 상승이 무슨 보수적이냐라고 반문하겠지만 XRP에게 기다려준 시간은 우리가 너무 깁니다. 이 정도 목표는 정말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많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훔쳐간 코인인 만큼 악재 해소 이후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2021년 2월에서 4월경 유입된 경우가 많죠. 코인 투자 붐때에 들어오신 후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시라면 간단히 생각해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매영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절대로 대출을 받아서 특히나 변동성이 큰 코인 마켓에는 대출받아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답답한 장세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올해 2021년만 버티면 해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점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이제 내년 말이나 되어야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이죠.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코인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불타 올랐었습니다. 이제 XRP, 도지, 솔라나는 대중들도 알 만큼 많은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물론 그만큼 타격도 컸죠. 오르기는커녕 너무 크게 떨어져서 현재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5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물타기를 해도 계속 더 빠지는 탓에 이제는 물탈 돈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들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대로 코인을 들고 가는 것이 답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상승장에 올라탔다가 물리면 결국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당장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을 여력이 안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상이 안 되는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버틸 수 있다면 다음 불장을 기다린다면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넥소가 하나의 좋은 선택지 중 하나인데요. 디파이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CFI는 망한 사례가 몇 개 있다 보니 이왕이면 크고 그나마 안정적인 운용이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넥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죠. 통상 이제 물타기를 하면 기존 보유한 코인과 신규 매수하는 코인의 비율이 1대1이라고 했을 때 평균가가 각각의 금액을 더한 후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평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물타기를 할 때는 기존 자금의 몇 배수로 타야 하죠. 하지만 크게 물리거나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물을 탈 수도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를 받으면 그 자체가 바로 영원에서 산 코인이 되죠. 볼륨이 클수록 이자도 늘어나며 그만큼 받는 이자가 평단가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이자가 이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XRP를 넥소에 맡기고 하루에 1개의 XRP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리고 3년 뒤에 불장이 온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그러면 약 1000개의 XRP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코인 자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때 얻을 수 있는 낮춰진 평단가와 불어난 물량이 주는 수익은 몇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비트와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 코인을 그냥 두면은 안 됩니다. 이자를 받아야죠. 그러면서도 언제든 뺄 수 있는 곳에 예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남겨둔 넥소 가입 링크로 가입한 후에 $100 예치 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25를 지급해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